존경하는 100만 시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박광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총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재명 시장께서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나쁜 건 거짓말입니다. 이전에 거짓말했던 자들 뽑지 말아요. 정치가 발전하려면 주권자가 거짓말하는 자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주권자를 속이는 거짓말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망치기 때문에 부정부패나 무능무책임보다 더 나쁘고 위험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말 같지 않은 약속하는 자들은 사기꾼입니다. 이전에 거짓말했던 자들이 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시의회 5분 발언 시 모 의원께서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성남시라는 발언으로 과거 이 시장께서 성남시를 비판하였던 것이 지금 우리 시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주권자가 선출한 시의원으로서 두려울 따름입니다. 칭찬은 아무리 해도 비난받을 일이 없지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일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부여한 시정을 견제 감시하고 시민의 혈세가 시민을 위하여 제대로 쓰여지는지 꼼꼼히 살펴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두렵지 않습니다. 작금의 성남시정을 비판할지라도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폄하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을 본 의원도 반대하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작금의 우리시 재정 상태를 보면 2010년 소위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또다시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2010년 7월 소위 정체불명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도 4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아서 살림을 잘했다는 평가였고, 둘째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5천억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부채를 다 갚았다고 한 것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조건과 사유가 없었습니다. 과거 IMF에 놀란 적이 있는 국민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견강부회식으로 법정 용어, 행정 용어도 아닌 비공식 부채라는 미명으로 잘 나가던 우리시가 마치 빚더미에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불유예, 즉 모라토리움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 기일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지불불능, 소위 배째라는 디폴트와는 그 개념이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당시 전임 시장은 현재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시청사 건립에 약 3,300억, 공원로 확장 사업에 약 3천억, 은행 이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우리시 발전과 시민 통합을 위하여 굵직한 자본 지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 회계가 부족하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도 있지만 이자를 전략하기 위해서 우선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판교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 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 심지어 기금과 기금 간에도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내부 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차입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남시가 외부로부터 차입한 채무는 89억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왼쪽 주머니에서 사용해야 될 돈이 부족하자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우선 사용하고 다시 왼쪽 주머니로 옮겨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도 연차적으로 판교 특별회계로 자금을 옮겨놓을 계획을 다 세워놓았고 의회에서도 의결한 사항입니다. 만약 그것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였다면 당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해당 공직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흔한 경고장 한 장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께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판교 특별회계에 대한 정산 요구를 추정하여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이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산 요구가 없는 것을 보면 그 얼마나 황당한 것이었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법 타당한 절차에 따라서 예산 및 재정 운영을 했음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전문적인 지식과 우리시 재정 상황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에 속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홍보한 내용을 따져보겠습니다. 판교 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전입한 5,400억의 정리 현황을 보면 일반 회계에서 판교 특별회계로 전입한 것이 3,572억,
판교특별회계 내 자산을 매각한 것이 493억, 판교특별회계 사업을 일반 회계에서 지출한 것이 274억, 판교특별회계 내 미매각된 토지로 1061억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부채를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살림을 잘해서 부채를 갚은 것은 그리 많지 않으며 우리 시민의 세금과 판교특별회계로 전입되어야 할 미매각 토지 자산으로 부채를 다 갚은 것으로 하고 소위 퉁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시장에 당선되면 현호화청사가 필요 없다면서 우리 성남시 청사를 매각한다고 공약하였는데 아직도 유효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따져보겠습니다. 2013년 4월 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직 증축이 허용되자 이 시장께서는 발빠르게도 그 이튿날 4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후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원기금을 1단계로 10년간 5천억 조성하고 이어 2단계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20년간 1조 원의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단계인 5천억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년에 500억씩 10년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발표를 하자마자 여러분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듯이 공동주택 입주민연합회는 물론 리모델링과 전혀 관련 없는 관변단체에 독려하여 마치 기금이 이미 조성이 된 것처럼 경쟁적으로 리모델링 기금 5천억 조성을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으로 온 시내에 도배질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당시 관변단체에 확인한 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현수막 문안과 장소까지 적시하면서 게시토록 강요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동주택 173개 단지 11만여 세대 주민들에게 마치 기금이 이미 조성되어 곧 지원할 듯이 현혹하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 당시 약속대로 한다면 금년까지 1,500억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시장 임기인 2018년까지는 2,500억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후 공약 실천 계획인 성남은 합니다에 의하면 2018년까지 1,500억을 조성하기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500억을 잘라내고 1,000억만 조성하겠다고 변경해버립니다. 그리고 민선 7기인 2019년 900억, 20년 900억, 21년 900억, 22년 700억, 23년 600억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187억이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년과 내후년에 300억씩 조성이 될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기금 조성 계획을 수차례 변경하여 하향 조정한 이유와 지방선거 당시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나머지 4,100억은 2019년부터 차기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삼선 시장에 도전하여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차기 시장은 누가 할지 모르겠으나 한 해 900억의 기금을 조성하려면 아마 골병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법정기금 미적립에 대하여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이는 상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례에 따라 매년 500억씩 적립해야 하는 의무적 법정기금입니다. 그러나 2012년 300억, 13년 100억, 14년부터 16년까지 300억씩만 적립하여 현재 1200억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법정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본시가지 재개발 및 분당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건축 등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만약 약속을 이행할 의지와 재원 마련 대책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공원녹지기금 미조성입니다. 이 기금은 현재 35억이 조성되어 있으나 이는 2010년 일반 회계에서 30억을 전입받아 예치하여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며 그 이후로 한 푼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원 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매년 일반 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5% 이내로 재원을 조성하여 장기 미집행 공원 및 녹지를 매입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단 한 푼도 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조례에서 일반 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5% 이내로 재원 조성토록 명시한 이유는 그만큼 공원 및 녹지 부지 매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금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재원 조성의 근거와 규모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의 규정대로 한다면 금년의 경우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약 1,500억의 15%인 225억 정도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금 설립이 2009년이므로 7년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매년 100억씩
약 700억 이상을 조성하여 부지 매입비로 집행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257개소 중 184개소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조성 면적으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문제입니다. 성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현재 185개소에 사업비 예상 금액이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대략 수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시한인 2020년을 4년 앞두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공원 등을 대폭 재척하는 등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대략 부지 매입비만 1조 원 이상이 소요되며 도시계획시설 비용까지는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34개소에 370억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1개소는 시장 임기가 끝나는 이듬해인 2019년부터 2단계 사업계획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취락지구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배정액이 달랑 37억입니다. 나머지 1250억은 향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면 감정가로 보상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천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락지구 개선 사업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성남 시민입니다. 마땅히 도시 기반 시설이 조기에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법정기금인 공원녹지기금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취락지구 개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시는 LH로부터 유일의 신도시에 공용청사 부지를 조성 원가인 1,200억 그리고 메디바이오 단지를 5,400억에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요? 금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면 판교구청 청사 부지와 정자동 보건소 부지 등을 매각키로 되어 있는데 그 매각 비용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2010년 이 시장께서 정체불명의 비공식 부채라는 용어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듯이 성남시는 또다시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약 4,500억 이상의 비공식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 중 공식적인 채무는 2010년 89억에서 1,524억으로 2010년 대비 무려 1,70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금년까지 약 1,200억을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금도 약 1,200억 정도를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기금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약 700억 이상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채란 채무와 그 개념을 달리하여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미래에 재원이 유출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즉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차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합니다. 미래에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대응되는 경제적 희생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부채의 개념대로 한다면 현 시점에서도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요건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는 바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현재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편집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임 시장의 지적을 폄하하고 단절하려고만 하면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통합은 요원합니다.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진정으로 성남 시민과 성남의 미래를 위하여 당장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시정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 의회에서 부결하였던 성남시 서울사무소 설치비를 예비비로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고도 나옴이 있습니다. 시민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시장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방의회의 기능을 답변 바랍니다.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장은 우리가 부정부패 안 하고 돈을 아껴 확보한 예산으로 무상복지를 하겠다는데 정부가 왜 간섭하느냐라고 하면서 현행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무상복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성남시에 부정부패가 없었습니까?
시장 개인은 부정부패를 안 하였는지 몰라도 일부 측근과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꼬리 자르기식으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아꼈습니까? 이 또한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을 안 하거나 미루거나 축소하여 무상복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환경, 도로, 교통, 산업단지 등은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께서 말한 대로 정치에서 가장 나쁜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시민을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망치는 참으로 나쁜 행동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가려내야 합니다. 우리 시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약 1%가 감액된 2조 3,400억 정도입니다. 재원은 이 정도 규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바꾸지 않는 한 갑자기 세원과 세입이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성남시 재정이 넉넉한 것처럼 호도하여 무상복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시 재정 자립도는 절반을 약간 웃도는 5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3%는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을 받아 살림을 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은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정책으로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갈등융합적으로 가야 하는데 이재명 시장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켜 겉포장과 명분은 화려할지 몰라도 그 끝과 속은 허망하고 텅 비어있는 불꽃놀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치 현안들에 대한 비판을 쉼없이 쏟아내고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시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 2,6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을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장이 시장이 오히려 시민과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100만 시민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할 정도인데 과연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구현하겠다는 시정구가 무색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소속된 정당을 떠나서 시민이 우리에게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였는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집행부 공무원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시민을 위하여 잘하고 있는 것은 도와주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겠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찬성하거나 부안해동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운동할 당시에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이 우리에게 어떠한 권한을 유임하였는지 어떠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 탓을 하기에 앞서 나부터 실천하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하여는 사과와 더불어 용서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해보는 순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